리그 오브 레전드의 유명한 챔피언 중 마스터 2라는 챔피언이 있죠. 우리는 익히 마스터가 어떠한 일에 능통한 대가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사실 노예주와 노예의 관계, 즉 주종관계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어떻게 21세기에 주종관계를 함의하는 어원이 담긴 이 단어를 남녀노소 즐기는 게임에 등장시킨단 말입니까? 그럼 마스터 2는 우리는 스승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이는 스승이라는 순우리말을 사용하여 주종관계를 표시하는 단어를 영영 취소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논의를 이어가는 김에 한 가지 더 제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 시간에 자주 등장하는 플립 차트. 여기서 쓰이는 플립이라는 단어. 플립은 오래전 미국에서 필리핀계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로 쓰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플립이라는 단어를 취소하고 이젤 위에 종이 패드가 올려진 것이니 이젤 패드라고 불러야 하겠습니다. 만약 이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당신은 소수에 속하는 미국 내 필리핀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미개한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영상을 끄지 않으셨다면 기대하셨겠지만 이는 정치적 올바름에 입각한 문제제기가 발전되는 흔한 흐름입니다. 물론 리그 오브 레전드에 등장하는 마스터 2라는 챔피언 예시는 제가 지어냈지만 같은 논의가 마스터 키, 즉 상가나 건물의 모든 문들을 열 수 있는 열쇠의 명칭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왔으니 그리 동떨어진 예시는 아닐 겁니다. 플립 차트의 예시는 조던 피터슨의 내담자가 겪었던 예시로 피터슨은 이젤패드라는 고상한 말로 불러봤자 이 논의의 어리석음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그럼 쪼리를 뜻하는 flip-flops, 오리발을 뜻하는 flippers, 경박하다는 뜻의 flippant라는 단어들은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고 말건 간에 이게 정말 중요하긴 한 거야? 피터슨 교수의 내담자는 이런 논의에 앞다퉈 참여하는 동료들을 바라보며 현타를 느끼고 자신을 선하고 고상하며 배려심 있고 친절하다고 루게미하는 모습에 한 번 더 현타를 느낍니다. 서구 사회의 현재 신성 불가침 영역에 있는 개념들, 다양성, 포용성, 그리고 평등이 현실에서 적용되고 있는 모습은 고작 이 정도뿐인 거죠. 이런 한계가 분명한 적용은 자기 회사 내뿐만 아니라 사회 및 정치 제도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을 내담자는 깨달았습니다. 이런 모습들, 여러분이 속한 사회에서도 느껴지시나요? 내담자의 양심은 이렇게 어리석고 혐오스러운 일을 억지로 할 수는 없다 라고 말했지만 회사에 대한 내적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구소련 공산권 국가에서 온 이민자로서 이런 권위주의적 사상과 충돌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회사 사내 분위기를 비판하고 고국의 신문사에 서구 사회의 정체성 정치에 대한 비판하는 글을 기고하며 자신의 의견을 표출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전문 영역을 넓혀 여러 다른 일들을 시도해보기도 하고 여러 번 이직을 하기도 했습니다. 피터슨에 따르면 이 내담자가 다닌 대부분의 회사는 모두 언어 및 정체성 정치에 빠져 있었으나 내담자 본인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높은 자존감을 유지하며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생산적이고 의미있다고 여기는 일들에 몰두할 줄 알고 자신의 신념을 조리있게 밝히는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피터슨은 여러분이 현재 몸담고 있는 일 때문에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화풀이나 하고 열심히 할 의지도 없고 지긋지긋하다면 잠시 머리를 식힌 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올라서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는 원치 않는 대가가 따를 수 있지만 그 용기는 당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양심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 말합니다. 피터슨은 이 챕터에서 극도로 하기 싫지만 해야 할 것 같은 일들에 대해 꽤 실용적인 해법을 다룹니다. 이직을 지혜롭게 준비하고 그것이 당신을 극도로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회사에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 말합니다. 물론 불합격 통보를 받을 확률은 매우 높고 재취업하는 과정이 길 수도 있지만 이동안 능력을 개발하고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이해하고 냉철하게 당신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터슨 교수는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절대 당신이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고 싶은 욕구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 낮은 직급 때문에 하찮은 일을 맡아서 좌절하는 것 등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위가 낮다고 짜증내는 것과 양심의 부름을 짓누르는 것은 절대로 같지 않다. 피터슨 교수는 말합니다. 가치관에 반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고 스스로의 삶에 덫을 놓는 것은 개인과 사회를 지옥으로 이끄니 정말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마라. 이만 질서 너머의 5번째 법칙이었습니다. 이 5번째 장은 꽤 짧지만 미국에 사는 저로서는 여러모로 공감이 가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 가장 열린 신학을 추구하는 신학교에 다니는 지인이
자신의 보수적인 신앙을 숨기다시피 하고 수업 토의에 참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토의의 정치적 올바름을 전제하고 진행이 되니 아무리 성경에 관한 내용을 다루더라도 자신이 공부하고 연구한 것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된다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신학교를 옮기면 되잖아 라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없는 요소들도 있기에 제 친구의 입장에선 더욱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 얼마나 답답할까? 앞으로 오랜 기간 펼쳐질 새로운 시대가 그 학교의 작은 사회 안에 응축되어 있으니 오히려 더 마음 편한 신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마주치지 못할 사회적 혹은 목회적인 상호작용의 기회라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위로 아닌 위로와 코멘트를 나눴지만 이 어려움은 꽤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앞서 이 책이 지적하는 정치적 올바름의 한계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했죠. 서구 사회에는 현재 신성 불가침 영역에 있는 개념들, 다양성, 포용성 그리고 평등이 현실에서 적용되고 있는 모습이 고작 이 정도뿐이다 라고. 이게 바로 니체가 경고한 절대적 가치의 붕괴와 그 대체품의 한계를 나타내는 게 아닌가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개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때 자신의 권위를 밀어붙이고 자신을 지지하는 사도들의 입김을 이용해서 개개인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그런 식의 권위로부터 철저히 분리시키셨죠. 우리는 언제쯤 예수님의 발가락만큼이라도 닮을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6가지 법칙, 이데올로기를 버려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